안녕하세요.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교시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주식을 공부해볼 기부연입니다. 2교시 수업도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들은 2023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 매도할지 전략을 좀 세우셨나요? 하지만 저희가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대로 된 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파악을 한 다음에 확실한 전략을 세워야지 여러분들이 2023년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 작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셨던 미남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시장 분석을 통해서 2023년에는 어떻게 주식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증시 분석 특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미남쌤 수업 함께 하시면서 2023년 새해에 맞아서 저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남쌤과 오늘 함께 할 수업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불개미 주식학원 수요일 2교시 주미남쌤과 함께하는 특별한 특강 시간입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서 2023년 주식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분석 특강을 도와주실 미남쌤 모셨습니다. 미남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새해 처음 뵙는 거잖아요. 며칠 지나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학생분들께도 새해 인사 좀 힘차게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늦었지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약 한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주식에 미친 남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좀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보유한 종목들 그다음에 현재의 시장에 대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12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2023년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이 증시가 어느 정도 좀 기대하는 뭔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라는 이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시작하는 마음으로 딱 1월 2일 날에 이제 시장을 봤는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단기적인 그런 이제 방향성과 그 다음에 좀 큰 흐름의 이제 그런 방향성을 먼저 짚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계속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가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비중이라도 좀 줄이면서 축소하는 그리고 좀 종목을 교체하거나 그런 이제 좀 전략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방송 후반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남쌤과 함께하는 특강입니다. 증시 분석 특강인데요. 2023년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23년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미남쌤, 2023년 또 새해잖아요. 미남쌤은 뭐 새해 소망이나 이런 거 좀 계획을 하셨나요?
새해 네. 소망이요. 네. 결국에는 주식하는 입장에서 네. 네, 좀 급등이 나와주는. 솔직히 시장은 모르겠지만 네. 내가 보유한 종목들은 좀 상한가 연상 점상 가면 좋겠다. 이제 네. 그런 마음의 소망은 좀 있겠죠. 대부분 학생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맞습니다. 주식하는 학생분들이 대박이라는 게 결국 새해 소망 거의 다 주식으로 많은 수익 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강도 준비하셨다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2023년 어떻게 시장이 좀 흘러갈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좀 단기적인 방향성부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12월 한 달 정도로 이제 봤을 때에도 지금 이제 쭉쭉 12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조정이 깊게 나와주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만 이제 본다 하더라도 지금 2,500포인트부터 2,200포인트까지 약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00포인트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제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차트를 좀 좁혀본다라고 하면 아래 꼬리가 그래도 좀 길게 달렸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반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 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자와 오늘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시장이 살짝은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을 보실 때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저점을 확인할 때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 반대 매매. 반대 매매 들어보셨어요? 그 정확하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신용 미수를 이제 쓰신 투자자분들께서 네.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이신 거죠. 네. 내 투자금 외에 이제 신용과 미수를 이제 사용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그죠? 거죠? 돈을 네. 빌렸는데 이거를 네. 이제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강제적으로 매도가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어느 때에 발생을 하냐면은 네. 완만하게 조정이 나올 때는 반대 매매가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시장이 투매가 나올 때 이렇게 급락으로 툭툭 빠질 때는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전에 이제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앞전에서 작년입니다. 네, 작년 6월 증시를 이제 보셨을 때에 이때 이제 결국에는 증시가 급락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좀 좁혀 보셨을 때에 앞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증시가 좀 완만하게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근데 급락이 나타난 이제 시점에서는 이제 여기인 거죠.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한 시점부터는 이 음봉 자체가 크기가 굉장히 크게 툭툭 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끝에 의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매가 나와주면서 그와 함께 패닉셀이 나와줍니다. 공포의 매도를 하시는 거죠. 그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는 거를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제 받아주면서 증시를 상승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전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앞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나마 최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9월 증시 이때 조정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2,300포인트죠. 이 앞전에 이제 전 저점 자리죠. 2,300포인트대를 이탈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2,300부터 2,150포인트 여기 구간대에서는 급락이 툭툭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서는 또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장고도 많이 줄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도 반대 매매와 이제 신용장고, 그 다음에 빅 지수를 이제 보셔라라는 포인트들을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2,150포인트 아래에서부터는 저점이니까 과하게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때부터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완만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타난 거는 27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깊게 안 빠졌어요. 물론 힘든 시장은 맞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장은 맞았지만 하락장이 나타났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조정폭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와야 반대 매매가 이렇게 출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만하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때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툭툭툭 급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때에서는 이제 반대 매매가 어느 시점에서 나와주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장부터 어제가 1월 30일이죠. 아래 꼬리가 달린 이 캔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어제자 분봉이요. 네, 1월 3일. 어제장입니다. 네. 어제장의 코스피 1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시 반 정도까지 증시가 그냥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툭툭툭 빠지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막 1%, 2% 막 이런 식으로 툭툭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 반등이 아니라 오늘 개파락 시작을 하면서 장 시작부터 반대 매매 터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더 빠졌겠네요. 그나마 네. 아래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반전이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장부터 지금 어제 오전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저점에 대한 시그널로는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포인트는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어제부터는 그래도 반대 매매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이걸 결국 누가 봤냐? 외국인들이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반대 매매가 나와주고 있는 거. 오늘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오전장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일부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네. 이 동시효과, 장전 동시효과를 보셨을 때에 이제 8시 40분부터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이제 예상 체결 가격, 그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닥이 한 4%대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론 시장은 그렇게 안 했지만 8시 40분에 딱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44%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락. 그때의 종목들을 봤을 때 동시효과가 하한가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딱 동시효과 시작했을 때부터 반대 매매가 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상 체결가를 봤을 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한 2%대의 하락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축소가 되면서 장 시작했을 때는 다소 이제 좀 줄어들고 이제 시작을 하지만 그 8시 40분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코스닥은 2%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대 매매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장이 일부 출회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제 좀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첫 번째 포인트, 반대 매매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반대 매매가 그렇게 좀 다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반대 매매와 함께 패닉셀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공포의 매도를 이제 나와주는 그 투매 물량들까지 나왔을 때에 어느 정도의 시장의 저점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반대 매매가 좀 덜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패닉셀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시장이 뭔가 강하게 좀 조정이 나와줄 때, 패닉셀이 나와줄 때는 빅지수라고 네. 공포지수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과 앵커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저희 예전에 미남쌤이랑 수업할 때 좀 빅스지 상승 봐야 된다고 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빅지수 또는 공포지수 또는 변동성지수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뭐 저와 앵커님이 현재 시장에서 공포감을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수는 급등을 합니다. 그럼 시장이 떨어질 때 이 지수가 올라가겠네요. 맞아요. 네. 시장과,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차트와 그다음에 변동성 이 지수, 빅지수는 네. 디커플링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 움직입니다. 네. 네,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걸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S&P 500을 기준으로 하는 빅 지수가 있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성 지수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보셨을 때에 지금 코로나 때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는 어느 정도의 심리냐라고 하면은 7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이 70% 정도는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이거 확대될 수가 있겠는데 하면은 이 지수 자체가 급등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변동성 지수가 지금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좁혀보겠습니다. 좁혀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어서 아직 뭔가 이렇다 할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포인트를 봤을 때는 아직 시장에서는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도 어느 정도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 우리가 이 빅지수, 이 변동성 지수에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변동률, 상승률이 얼마 정도가 돼야 될까? 그건 10%로 잡으면 됩니다. 10%요? 네, 왜냐면은 뭐 10% 미만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러면 과거 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죠.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6월 13일 날에 시장엔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변동성 지수는 30% 상승 마감을 했어요. 30%의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서도 개파락 시작하고 나서 지금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약 1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날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9.8% 정도까지 고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다 시장이 급락이 나는데 매번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10% 이상의 그런 상승세들이 나왔다라는 거. 지금 9월 달, 9월부터 9월 말까지 얼마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내가 변동성 지수를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 시장이 완만하게 조정이 나타날 때는 변동성 지수가 큰 상승에 대한 힘을 내지 않는데 네. 결국에는 그 이후에 뭔가 시장이 이제 9월 26일 이때 언제입니까? 2300포인트 깨지면서 이탈을 하면서 이제 툭툭 빠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상승률이 얼마나 나왔냐? 18%. 이때도 18%. 자, 보시게 되면은 이날 보셨을 때 다 18%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박스권의 상단부를 봤을 때 26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 변동성 지수의 고점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현재 18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 8포인트 정도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상방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변동성 지수가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하락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가 이 상승에 대한 힘이 나타날 때에는 패닉셀이 나올 때 보통 변동성 지수의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하세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더 출회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매번 변동성 지수를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변동성 지수에서 뭔가 급격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상승에 대한 힘이 나타났을 때는 결국에는 그때는 패닉셀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공포에 매수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포에 매수를 하는 게 완만하게 막 조정 나오고 있는 애매한 조정 가운데에서는 매수가 아니에요. 그때는 공포가 아니잖아요. 공포의 매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패닉셀이 나와줄 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현금이 있다? 저는 그때 매수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때 무슨 종목들을 사야 될까라는 거를 또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은 계속 저와 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항상 지금은 현금을 있으셔야 된다. 오. 근데 이 현금을 어디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까지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맞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말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네. 좀 단기 스윙 매매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그래도 2천억대에서 8천억 그 사이가 저는 가장 적당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가총액 1조 이상 넘는 종목들은 저는 다 대형주로 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총 1조 이상 넘는 종목들을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예외입니다. 이유가 왜-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시장에 많이 빠졌잖아요. 차트를 봐보세요. 자,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셨을 때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이때 당시에 7월부터 8월 한 달 반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태조 이방원이에요. 아, 태조 이방원. 거기서도 뭐가 강했어요? 2차 전지가 강했잖아요. 네. 시총이 큰 종목 안에서 2차 전지에서 이제 갈 종목들 다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2차 전지에서 이제 막 속해 있는 그런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나 네. 그렇게 이제 좀 파생이 되는 그런 종목들에서 테마들에서도 이제 변동성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9월 달 이때 9월에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주고 나서 이때 10월, 11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가 강했어요. 네. 이때는 오히려 태조 이방원은 쏙 들어갔습니다. 태조 이방원은
어디 안 사라진지도 보여. 모르겠어요. 네. 어딘가로는 사라졌고 이때는 2차 전지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 그런 상위 종목들에서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10월, 11월 달에 이때 시장 상승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안 올랐거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거나 이 지수 상승 대비했을 때 소폭 상승이 나오는데 2차 전지주들은 막 급등이 나와주니까 이때 막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금양, 하이드로 리튬, 리튬 관련된 종목들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또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좀 뒤늦게나마 또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시장이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할 때 어떤 종목들이 가겠냐 이겁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렇죠. 과대낙폭주들을 네. 봐야 되는데 그 네. 과대낙폭주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앞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시가총액 과대낙폭주들을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네. 과대낙폭주들을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그런 종목들이 결국 지수를 견인할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뭔가는 사야 됩니다. 그죠? 사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가 나오는데 그 매도 물량들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은 결국엔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사겠습니까? 막 여러 종목들 막 싸그리 싹 다 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몇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어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지수 반등은 나온다. 이 나올 때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막 오랫동안 끌고 가셔라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요. 네. 단기 수익 관점에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이때는 수익을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수익금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을 하시고 현재의 단기적인 시장은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남쌤과 저희 시장 분석하면서 2023년에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증시 분석 특강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방금 나왔습니다. 2023년에 미남쌤은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내시려면 결국 과대 낙폭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미남쌤이 지금 저희가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2023년에 역시 미남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증시 전략 세워드립니다. 또 미남쌤이 여러분들과 이 수업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실시간으로 시황 브리핑을 직접 미남쌤이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미남쌤만에도 명확한 매매 기준이 있는데요. 이 특별 강의도 진행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 9시 장중에 실전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증시 전략 미남쌤과 함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주미남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는데요. 입장 해주시면 2023년 미남쌤과 함께 증시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미남쌤과 계속해서 증시 분석 특강 좀 이어가 보려고 해요. 방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큰 저희가 또 여기서 많이 빠진 종목들 접근해 보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는데요. 미남쌤 특강에서 이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조금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이니까 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반대 매매 또는 빅 지수, 네. 변동성 지수를 좀 이제 포인트를 두시고 나서 그다음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과대낙폭이 나온 종목들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를 제가 오늘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에는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걸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지금까지는 단기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없다. 실망감만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약간 같아요. 포기하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2020년도 때에 계속 이제 막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유동성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때의 뉴스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주식 안 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 하던 분들도 예, 새로 안 하는 시작하고. 사람이 맞아요. 네. 바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2020년 좀 약간 끝자락에나 또는 2021년도에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신 유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때가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년 동안 솔직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1년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2022년 올해는 그래도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 위에 구간대에서 물려 있었다? 그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매도를 하십니까? 매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계속 홀딩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동안 하락을 계속 두드려 왔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는 기대가 없어요. 그냥 실망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요. 자, 지금 현재 팩트로만 보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 유동성 장세가 나와주는 이거는 주식시장 이래 한 번도 없었던 대세 상승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강한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 전에를 봐보세요.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박스피였어요. 10년 동안 박스권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때를 흔히 박스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스피 구간까지 현재는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렇네요. 네. 네. 지금 거의 다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의 상단 정도가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태이다.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버블이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증시를 좀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자, 미국 증시를 좀 이제 보셨을 때에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요. 네. 자, 차트를 좀 넓게 펼쳐드릴게요. 네. 자, 봅시다. 지금 다우지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셨을 때에 지금 현재 똑같아요. 우리 국내 증시도 2021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고점이 만들어졌잖아요. 미증시도 마찬가지 고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지금 여기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조정이 나왔습니까? 이 조정 안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은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버블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좀 봐보세요. S&P 500도 마찬가지.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 지금 고점이 여기인데 지금 현재의 가격이 3,824포인트입니다. 이게 많이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다 반납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코로나 당시에 똑같이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거 다 반납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에서 이전 가격대로 돌아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거의 같습니다. 다 반납했네요.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닷컴 버블이라고 1995년부터 2000년도 때까지 굉장히 좀 말 그대로 버블이 끼었어요. 닷컴 버블이 끼었습니다. 그 버블이 끼었을 당시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자, 2000년도가 이제 끝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포인트를 보셨을 때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차트를 막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기가 좀 복잡하니까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200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버블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버블이 이제 빠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났을 때에 이때 나스닥이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반등이 나와졌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하락이 나타났던 거에 한 반 정도까지 회복을 했어요. 미국 증시에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때 하락이 나타났었던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보여요. 자,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됐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도 이 시작했었던 고점까지는 그래도 쌍봉을 만들어주고 나서 정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증시 또는 신흥국 지수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는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쭉쭉쭉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미국 증시보다 더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은 이제 버블이 빠지는 시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빠진 상태이고 네. 어느 정도 다 지금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미국이 조정이 나타날 때 함께 조정 나와줄 수 있겠죠. 하방으로 좀 더 열어둬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좀 정체되거나 또는 상승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훨씬 더 강하게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복원하는 그 힘이 훨씬 더 저는 강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1년 반 동안 잘 버텼는데 왜 지금 포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좀 좋겠고 솔직히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전 기회가 온다라고 봐요. 네. 준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냥 좋은 시장, 마냥 내 컨디션이 좋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마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만 뭔가 준비하고 또 매매를 뭐 하지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결국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또는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준비를 해왔었던 것들 그러니까 늘 해왔던 것들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기할 때가 아니라 계속 꾸준히 준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좀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함께 좀 파이팅해서 달려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미남쌤과 2023년에 주식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증시 분석 특강 들어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희망찬 미남쌤의 말씀인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저희 내일 미남쌤과 새로운 코너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불개미 주식학원이 새로운 강의, 새로운 코너로 조금 개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미남쌤과 저희가 2023년 증시 분석 특강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어서 또 미남쌤과는 새로운 코너를 미리 만나보려고 합니다. 미남쌤의 내일 종목이라는 코너로 내일부터 함께 불개미 주식학원 학생분들과 공부해볼 예정입니다. 목요일 1교시입니다. 네, 새로운 코너니까요. 미남쌤과 함께 또 내일 종목 코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미남쌤과 증시 전략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보시죠. 매일 아침에 실시간으로 시황 브리핑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미남쌤만의 명확한 매매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 강의가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 9시에 장중 실전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요. 2023년 증시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노란톡에 불개미 주미남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2023 누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남쌤과 이제 계속 또 저희가 특강을 이어서 진행해볼 게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이 투자 잘못해서 고민되시는 종목 많으시잖아요. 저희한테 접수해주세요. 노란톡에 불개미 주미남이라고 검색해주시고 입장 비밀번호 2023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 저희한테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수업 이어갈게요. It's the way that you do the everything you do. It's the way that you play. You make up all the rules, breaking every heart just like you knew you would. But you make it feel so good. You make it feel so good. It feels so good. Oh yeah.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는 2023년 주식 전략 세우기 증시 분석 특강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지금부터
또 미남쌤이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그 불개미 주미남이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에 종목 접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2023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또 2023년에는 여러분들 많은 수익 내셔야 되잖아요. 2022년에 잘못했던 종목들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남쌤, 굉장히 내일 새로 하는 이 코너에 대해서 많은 학생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일 종목 코너잖아요. 어떤 코너인지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맞습니다. 내일 종목이라는 이제 코너로 이제 앞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내일 종목이라는 코너를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또는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그런 뭐 테마나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뭔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코너라는 이제 그 내일 종목이라는 코너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네.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내일은 목요일이잖아요. 네.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이번 주만 목요일 날에 하고 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오후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미남쌤과 특별하게 증시 전략 했으니까요. 내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종목 코너 미남쌤과 함께 내일 1교시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아래 또 방법 통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종목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트 뿅뿅 라이언님의 종목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롯데렌탈이고요. 비중 26% 많으시네요. 평단가가 31,500원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려요라고 올려주셨어요. 미남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롯데렌탈? 좋습니다. 아직 종목 관련해가지고 이제 올리지 않으신 분들 먼저 이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직 종목 올리지 않으신 분들 제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시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 손실률을 줄인다라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끌고 가서 그 종목이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내 손실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컷을 해야 되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홀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또는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상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다른 종목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걸로 이 손실금을 메꿔가지고 또이또이 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이 계좌를 그 포트를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분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면 또는 일부 이제 축소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좀 이제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롯데렌탈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31,000원이다라고 이제 평단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우선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뭐 계속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종목 자체가 계속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없다,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9월 이때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 강한 이제 지지를 이탈을 하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에 결국엔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나중에 내가 매매를 새롭게 이제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거래량 없는 것들, 거래대금 없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매수할 땐 좋죠. 근데 매도할 때 매도를 못 해요. 내 물량으로도 호가가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매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또는 내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내가 매도를 부르는 내 이 종목의 악재를 만들어버리는 또 매도 물량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요.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이제 보셨을 때에 이 바닥 신호라는 걸 이제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차트에 이것만 설정을 해놨어요. 화살표가 보여요. 이제 하나 딱 보이시잖아요. 네. 이 바닥 신호라는 거는 RSI 보조지표를 좀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보조지표에 해당이 그 화살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RSI 보조지표에서 우리가 과매도만 포착을 해주는 거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또 높아져요.
근데 지금 바닥 신호가 아래 구간대에서 계속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많이 조정이 나타날 만큼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이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평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31,000원 정도면은 매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평단에서는 매도를 하신 다음에 거래가 좀 되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포인트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렌탈 챙겨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강하자라는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아이고, 종목명은 현대모비스, 매수가가 진짜 높으시네요. 25만 8천 원입니다. 지금 48%도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미남쌤, 현대모비스 지금 손실 크시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평단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에 보통은 평단이 네. 굉장히 더 훨씬 더 위입니다. 이렇게 막 30만 원대, 30만 원 초중반대에 이제 평단을 위치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네, 여기 가격대에 훨씬 더 많이 계시는데 결국에는 지금 20만 원 중반대 우선은 계속 물 타셔가지고 지금 그나마 평단이 좀 줄어드신 것 같아요. 비중이 계속 이제 좀 높아진 거를 보니까 계속 물 타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5만 8천 원대의 평단이시면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조정 나올 때 그렇게 강하게 조정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9월 달에 시장 조정 나올 때를 봐보세요. 또는 6월에 시장 조정 나올 때를 봐보세요. 계속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이제 지지가 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시장보다 현재 잘 버티고 있고 이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종목이 이제는 빠질 만큼 하락할 만큼 하락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19만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과매도 구간에 대한 그런 표시가 나와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평단대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를 하면서 가기보다는요. 그냥 계속 좀 끌고 가시는 게, 홀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자님이 미남쌤 말대로 27만 원에 조금 추가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분들이 종목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주미남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접수해 주시면 미남쌤이 해결해 주시고 계세요. 다음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필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3강 NNT 고민되신다고 하네요. 21,100원에 가지고 계시고 15% 비중이 실려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이 한 19,000원대 정도니까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미남쌤 어떻게 해볼까요? 3강 MT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21,000원이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3강 MT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정도는 돼요. 제 기준에서는 대형주입니다.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바닥신호 이 화살표를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보다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화살표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에서? 매번 이 화살표가 나와주고 나서, 그러니까 화살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과매도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매도를 알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막 보조지표를, RSI 보조지표를 보면서 막 과매도가 어디네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설정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과하게 매도가 나왔구나. 여기 구간부터는 이제 충분히 반반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화살표가 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직 하방을 좀 더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매도 구간이 나와주고 나서는 그래도 급반등이 나와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눌린 구간에서 저는 잘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리셔가지고 그래도 24,000원대가 저는 저항이라고 보여져요. 24,000원대. 그래서 24,000원까지는 좀 홀딩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종목으로는 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3강 NMT 봤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불개미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CS 베어링 19,530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진짜 많이 손실 중이세요. 미남쌤 어떻게 해볼까요? 진단해 주세요. 19,000원이시면은 네. 지금
가격이 이제 바뀐 걸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상장일에 19,000원을 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권리락이 한 반절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반을 더 곱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가격대에서 19,000원대이시면은 10,000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거네요. 그럼 여기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셨겠죠. 평단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래도 멀진 않네요. 네, 이렇게 막 너무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평단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홀딩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죠. 아래 지지까지는 좀 더 열려 있는 상황. 지금 7,200원대 정도까지는 밑에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재 그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주가 캔들이 계속 밀집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10,000원대 정도까지는 수정주가 전인 거죠. 그러니까 10,000원대까지는 현재 좀 더 지켜보시고 평단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홀딩하시는 게 좀 홀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은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걸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양봉조화라는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큐브엔터고요. 24,000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남쌤 어떻게 볼까요, 큐브엔터? 자, 큐브엔터를 보셨을 때는 지금 현재 아래로는 많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이제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 캔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수급을 기반으로 이제 종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 대금들 이런 강한 매수세 또는 강한 매도세에 대한 그런 수급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을 때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즉 매물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캔들들, 거래 대금이 강하게 발생한 양봉이나 또는 음봉 캔들들을 보실 때는 시가와 종가가 강한 매물대입니다. 거기가 지지가 될 수 있고 또는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저항이 될 거고 주가가 위에 있으면 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을 봐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음봉 캔들의 지금 종가상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축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네. 축소를 하시고 나서 그 현금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수가 빠질 만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차라리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의 손실금이 발생을 했던 거를 상계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비중을 그래도 좀 반이라도 줄이시고 나서 종목 매수를 하셔가지고 상계 처리를 하시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브엔터는 저희가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전략 주셨네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코리아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고 4,010원의 매수가가 잡혀 계시다고 합니다. 미남쌤, 화장품 올라왔어요. 코리아나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우선은 비중이 30%이면은 대응을 우리 시청자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비중이 2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항상 내가 매수를 할 때는 그 매도 구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략을 세우고 나서 매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이 30%이시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시기를 놓쳤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4,000원대이시잖아요. 4,010원이니까 4,000원을 잡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격대까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어요. 왜냐면은 아래에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잖아요.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는 게 고점 구간이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그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4,000원대가 딱 매물대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단이 딱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4,000원대에서는 매도하시는 그 포인트, 그다음에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겠다. 지금은 좀 홀딩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코리아나 종목까지 또 해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미남쌤과 함께 2023년 주식 전략 세우기 시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증시 분석 특강 수업을 들어왔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미남쌤과 함께했고 이 기세 이어서 내일까지 미남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증시 전략 미남쌤과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황 브리핑
브리핑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미남쌤만의 매매 기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주미남 검색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함께 증시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2023번입니다. 오늘 미남쌤과 함께한 증시 분석 특강이었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였는데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